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신성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량의 충돌 회피 제어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사고 회피 기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존 기술 소개, 그리고 기존 기술의 한계점, 발명 기술 소개,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회피 기술이란 사고 회피를 목적으로 운전자와 독립적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능동 안전 기술인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방 차량을 인식해서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제동이나 조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나 기술을 얘기합니다. 주로 인지를 위해서 카메라나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활용해서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 자율주행 2단계 수준에서 상용화 돼서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2단계 수준이란 HDA 같이 고속도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점차 운전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 회피 기술에 대한 고도화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긴급제동을 통해서 사고를 회피하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기술이 있습니다. 카메라나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식해서 충돌 직전에 긴급제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고 회피에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점차 법제화되어서 점점 의무 장착으로 일반 승용차까지 의무 장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긴급제동 시스템에서 긴급제동 시스템의 시험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어린이 보행자를 대상으로 사고를 피하는 장면이고요. 야간 상황에서 보행자를 인식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시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서 카메라 센서의 야간 인식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사고 회피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접근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보행자와의 충돌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도 보행자를 적절히 인식해서 긴급제동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향과 제동을 조합해서 충돌 회피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접근이 수행되는 결과입니다. 기존 기술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긴급제동 시스템은 높은 감속도로 충돌 직전에 제동하기 때문에 후방 차량이 가까이에서 대상 차량을 추정하고 있을 때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안전거리 미확보는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가까이 뒷차가 추정하고 있을 때 긴급제동이 수행될 경우 후방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AB 시스템의 긴급제동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범 운행된 자율주행차의 사고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검정색 바 그래프는 일반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흰색 바 그래프가 자율주행차와 일반 운전자와의 사고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좌측 그래프는 사고 유형을 의미하고 우측 그래프는 일반 운전자의 사고 유형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일한 환경에서 일반 운전자보다 자율주행차는 전방 충돌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반면에 급제동으로 인해서 후방 일반 운전자와의 충돌 사고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명의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고 회피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전방 차량과의 충돌 회피 과정에서 후방 차량과 측방 차량의 사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긴급 조향을 선택하거나 제동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사고 회피 경로를 찾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고려하는 전략을 간단하게 컨셉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만이 고려되었다면 긴급 제동이 수행될 때 후방 차량과의 관계, 어떤 거리나 속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응적으로 긴급 제동의 감속도와 제동 시점을 제어하는 접근이 수행됩니다. 실제 후방 차량과 대상 차량의 충돌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본 발명의 접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대상 차량이 긴급 제동을 수행할 때 수송하는 차량이 이를 어떻게 방지하는지를 간단하게 절차를 보여드리는데요. 대상 차량이 긴급 제동을 수행하면 후방 차량은 이를 그 대상 차량의 긴급 제동을 인지하고 이제 일정한 이제 인지 시간을 거쳐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제동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일반적인 그 후방 차량의 운전자의 그 사고 회피 모델을 모델링한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모델링하는 팩터는 그 전방 차량의 그 제동을 인지하고 후방 차량 운전자가 제동을 수행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BRT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간과 이제 얼마의 감속량으로 제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모델링이 되는데요. 이러한 후방 차량의 운전자의 제동 모델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했습니다. 이러한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빨간색 차량이 그 하얀색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에서 이제 뒤를 추정하고 있는 검정색 차량이 존재하는 충돌 위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처럼 긴급 제동이 수행된 경우에는 이제 뒤를 추정하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개입 시점이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후방 운전자의 사고 회피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본 장표에서 소개된 그래프는 그 대상 차량이 긴급 제동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X축이 속도고요, Y축이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그 긴급 제동의 개입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측 그림과 같이 전방과 후방 충돌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후방 차량과의 차간 거리에 따라서 언제 제동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제동 그래프를 통해서 제동이 수행되게 되면 전방 충돌과 함께 후방 충돌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요. 그 앞에 전방 오브젝트가 갑자기 출현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전방 충돌을 우선시해서 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의 경로로 뛰어들게 되면 이제 보행자를 우선시하여 충돌을 회피해야 되는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개입 시점이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전 상황과 같이 이제 전방 보행자와의 충돌 상황에서는 이제 조향으로 회피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측에 보여지는 그래프와 같이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상황에서 충돌 위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차량의 우측 0.6m 이내가 대부분의 충돌 사고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향을 통해서 조금 그 차량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회피를 할 수 있는 빠른 응답이 가능한 회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충돌 회피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본 그림은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충돌 그 조향 회피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옆 차선으로 회피를 하는 경로를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시스템은 옆 차선에 다른 오브젝트가 점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면 이러한 회피 경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제한적인 접근이 이제 수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본 그 기술에서는 이제 자차선 내에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생성해서 이제 스몰 오버랩 컬리전, 작은 겹침 상황에서 이제 내 차선 안에서 조향 회피를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 시점은 이러한 어떤 그 횡방향 충돌 위치를 예측을 해서 그 적절한 세이프티 마진을 고려해서 이제 회피 경로를 생성하는 이제 절차가 수행되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회피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 설계된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A, B, C, D 모두 다 이제 후방 차량이 존재해서 그 전방 충돌 위험과 후방 충돌 위험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B, C, D는 이제 주변 옆 차선이 다른 오브젝트로 인해서 이제 회피 경로가 차단된 상태이고요. C는 이제 보행자와의 스몰 오버랩 콜리전 상황, D는 이제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경로로 진입하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발명된 어떤 사고 회피 전략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예는 그 기존 긴급 제동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 직전에 최대 제동을 했을 때 후방 차량과의 이러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이제 설계되었던 것이고요. 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대상 차량은 후방 차량 위험을 고려해서 이제 적절히 이제 제동 시점과 감속도를 조절해서 동일한 후방 차량의 그 충돌 위험 사항에서 전방과 충돌을 모두 회피하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몰 오버랩 콜리전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에서 그 제한된 설계 전략과 같이 그 옆 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지만 좌차선 내에서 회피 경로를 생성을 해서 회피를 통해서 이제 후방 차량과 전방 보행자와의 충돌을 모두 방지하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사고 회피 기술로서 전방 충돌과 함께 후방 충돌 위험도 이제 측방 충돌 위험도를 고려해서 이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의 적응적인 설계와 조향 회피 시스템의 차선 내 조향 회피를 지원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좀 소개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이제 자율주행차의 적용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사고 회피 전략으로서 이제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